조국 법무부 장관이 잠시 뒤인 11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8일 검찰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의 1차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도 예정돼 있어서 여야 간 대치가 최애 구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오늘 오전 9시에 종료됐습니다. 대체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철도 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 인력 충원 등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달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남았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31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태풍 중심부가 후쿠시마 원전 지역을 지나면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됐는데 폐기물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당시 불법 체류자였던 A씨는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친 이튿날 본국으로 도주했다 인터폴의 수배에 자수했습니다. 이스탄불 기장이 비행 전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는데도 음주 정밀 측정 없이 제주까지 비행을 하고 심지어 기록 조작까지 시도한 사실이 와이튼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열 앵커 휴가로 이번 주 뉴스앤이슈는 저 혼자 찾아뵙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금 2차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고 있는데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 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치 않은 3개 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의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 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법무부 령인 인권보호수사 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중이고 10월 내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첫째, 그 내용은 첫째,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둘째, 심야 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를 제한합니다. 셋째,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넷째,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 절차 위반 여부를 등을 점검합니다. 다섯째, 전화, 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하고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출석 요구 과정을 기록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여섯째, 사건 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와 같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습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직제를 개정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회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검사회 의원 면직 사례 중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 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 확인 단계라고 하더라도 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 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한편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 면직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을 상시로 점검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검찰개혁 추진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 법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 문화 정립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 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 과제로 발표한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 분단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 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차 검찰개혁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접 발표로 들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바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김광삼 변호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차 검찰개혁안 발표를 직접 하는 걸 지금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네.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일단 특수부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네. 7개로 축소가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3개로 축소를 한다는 거죠? 네네. 예. 일단 뭐 이제까지 이제 검찰이 정치적 독립, 권력의 하수인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이 이제 특수부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근본적인 시작은 이제 대검찰청의 중수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 결국 중수부는 폐지됐고 이제 중수부 역할을 하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특수부에 대해서는 워낙 뭐 이게 비대해지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공약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전에 원칙이 처음 시작할 때는 특수 폐지 축소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특히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지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을 할 때는 어차피 이제 특수부의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공수처로 다 대부분 이관이 되기 때문에 예. 특수 폐지 축소라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조국 사태가 예. 시작되는 기점으로 해서 검찰이 먼저 예. 특수 폐지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도 오늘 특수부 축소 일부 폐지 일부 축소인데 지금 검찰청에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 때 검찰청, 지청, 검찰청, 지방검찰청에 한 40개 정도 이상의 특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특수비를 축소하겠다고 그래서 다 축소를 하고 7개를 남겨놨어요. 7개만. 예. 예. 그런데 이제 7개를 3개로 줄이겠다. 근데 3개로 줄이는 지역은 서울중앙지검하고 그다음에 대구하고 광주. 이건 뭐 거점별로 하나씩 남겨두는 겁니까? 이 3개의 의미는 어떻게 그런 것 보시나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부산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산. 예. 왜냐하면 이제 경남권이고 인구가 워낙 많고요. 예. 또 경제적인 여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력이 좋기 때문에 부산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좋다고 했는데 아마 뭐 동서 네. 우리가 호남과 뭐 영남 예. 그런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중앙지검하고 대구하고 예. 광주지검의 특수부를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낸 것 지금 같습니다. 40여 개에서 7개, 거기서 이제 3개로 다시 줄어들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만약에 세워지게 되면 네. 이 특수부하고 중첩되는 역할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폐지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를 수사권 조정한 예. 법안에 보면 거기서 검찰이 그냥 특수부라는 것은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직접적으로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의 특수부가 할 수 있는 수사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선거랄지, 뭐 공직자와 관련된 일부랄지, 금융이랄지, 예. 뭐 경제범죄 이런 네.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 그 법안에 의한다 하더라도 특수부 자체를 완전 폐지할 수는 없는 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수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그리고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이제 좀 구체화하겠다 오늘 이런 방침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중에 이제 공무원과 관련된 것도 고위직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부의 권한은 엄청 축소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정치와 관련된 수사랄지 그런 부분은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공수처로 다 넘어간다고 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사 검찰의 특수부를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사는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지금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도 바꾸게 되는데요. 네.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마 뭐 특수부로 남는 거하고 반부패부로 이름 바꾸는 것 자체는 사실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개혁이라는 상징적 의미, 예. 특히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수부이기 때문에 예. 특수부를 단지 뭐 축소한다, 폐지한다 그것보다는 이걸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려고 하면 이름부터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부패부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뭐 내용은 거의 뭐 똑같은 예. 내용인 거죠.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국무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즉시 시행하도록 예.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제 즉시 시행을 하면 지금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굉장히 지적돼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 국무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부칙에 일반적으로 법률이랄지 영어 시행할 때는 이제 부칙에서 언제 예. 시행을 할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각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그 시행 일자 자체를 따로 정해서 조국 네. 장관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걸 보면 이 조국 장관 수사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을 피해가겠다. 네. 자,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 부분 말고 또 수사 관행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명도 있었습니다. 1차 그 검찰 개혁은 발표 때에 대부분 뭐 담겨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오늘 발표 자체가 새로운 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검찰 대검에서 이미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시행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것들이 예. 대부분이거든요. 단지 이제 검찰 자체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특수부 뭐 폐지랄지 축소 자체는 이제 법령이 개정이 돼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권 존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훈령으로 지금 돼 있는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이제 법무부령으로 이제 상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준칙하고 이렇게 이제 규칙으로. 훈령으로 하는 거 법무부령으로 하는 것은 이제 법무부령으로 하면 이제 법률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일단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내용도 뭐 인권 보호 수사 준칙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으로 해서 규칙자만 바꾼 거죠. 내용이.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일회 조사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8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야 조사는 9시부터 6시 이전에 조사로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심야 조사를 그 법무부 훈령에서 자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심야 조사를 9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할 때는 일단 동의를 받도록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고요. 조서 열람은 제외되는 거죠. 그렇죠. 조서 예. 열람 시간 이제 제외를 뭐 당연히 조서 열람 시간 제외를 해야 할 겁니다. 예. 이제 조사받는 거고 조사 열람하는 것은 조사 열람 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제한을 두면 수사가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고 오히려 피의자나 참고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그러니까 1차 그 검찰 개혁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된 거를 볼 수 그렇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부분인데요. 이게 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던 것은 이제 기존에 시행되고 네. 있던 것은 이제 1차 감찰권은 검찰 자체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1차 감찰에서 이제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법무부에서 2차 감찰권을 행사를 했었는데 1차 감찰권 행사하는 와중에서 제대로 이제 감찰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런 비판이 전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1차 감찰 사위를 확대를 한다. 이렇게 아마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근데 셀프 어떤 개혁은 셀프 감찰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예.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이 너무나 엄격해지고 검찰의 사사건 개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찰 자체는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법무부는 정부의 기관이잖아요. 또 수사의 독립 문제가 또 제기가 그렇죠. 되겠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뭐 정권이 바뀐다랄지 아니면 예. 그러면 또 다시 이것 가지고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근데 오늘 나온 안이 대부분 이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장관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것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법을 개정하는 입법 과정의 그 남은 과제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안 예. 그리고 이전에 이제 대검에서도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세세한 측면, 이제까지 검찰이 수사 관행이나 방식 이런 데서 문제가 있던 것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걸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예. 진짜 근본적인 것은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신설 예.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진짜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내용이 좀 손질이 될지 예. 아니면 그대로 이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또 공수처 자체의 어떤 독립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예.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사 종결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조국 장관도 전에 이 얘기를 했었죠. 뭔가 좀 손질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수사 종결권 자체를 경찰에게 다 주었을 때 네. 그러면 경찰의 어떤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은 그거고 그다음에 예. 오늘 발표한 것은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문화, 관행, 뭐 조직 문화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조국 장관도 이 법무부가 이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일단 안은 올라가 있는데요. 앞으로 네. 이제 손질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의 독립성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경찰의 사법적 통제 부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뭔가 좀 지혜를 더 모아야 되겠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심의를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그냥 통과가 돼버리면 예.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공수처장의 어떤 독립성, 예. 그다음에 경찰의 사법적 통제 이런 것들이 간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뭐 정의당도 있고 대한정당도 있고 지금 한국당 안은 안 나왔죠? 한국당 뭐 무조건 반대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국당이 사실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랄지 검찰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모두 반대를 해서 예. 한국당의 어떤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예. 결국은 한국당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지를 예. 한다 하더라도 네. 어떤 수정안이랄지 그런 게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검찰 개혁안 특히 뭐 공수처 도입에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여론상으로 보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나중에 우려되는 부분 없이 조율이 돼야 될지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정청이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야가 검찰개혁을 조속히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조국 구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가 1호 과제라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남은 15일 동안 야당과 이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눈앞에 왔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회답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반면 한국당은 기어코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는 조국 장관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자 조국 지키기와 이 정권의 친문 독재에 맞서서 전방위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어제 검찰개혁 방안 발표를 거론하며 당정청이 모두 나서 조국 구하기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만약 여당이 조 장관을 명예퇴진시키기 위해 검찰개혁을 서두르려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고치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국의 명예퇴진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시켜서 조국이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대통령부터 구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보다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 대다수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11시부터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도 곳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첫 시작부터 여야의 충돌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선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발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앞서 지난 9일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이 한국당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출석시켜야 한다며 맹공을 펼쳤지만 민주당은 재판 독립 침해라고 맞서며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거센 여야 대립 속에 법사위 국감은 반말과 고성이 이어지며 조금 전 정회되는 등 이 파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한국당 등 야당은 MBC가 정부 편향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또 서초동 집회 참석 인원 보도와 MBC 보도국장의 TBS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의원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한 배경을 놓고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 오전 9시에 종료됐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열차 운행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금 철도 파업은 일단 종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 노조의 경고 파업이 2시간 전인 오전 9시에 끝났습니다. 코레일은 출근길 혼잡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철 1, 3, 4호선은 사실상 100%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출근길 혼잡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철도 노조는 임금 4% 인상과 수당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주장했는데요. 철도 파업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열차 편수가 줄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주말 나들이객이나 여행을 계획했던 일부 시민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주말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대에 머물렀고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60%에 불과했습니다. 또 화물열차 운행률이 토요일에는 25%, 어제는 36%에 그치면서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파업은 끝났습니다만 열차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철도 노조원들이 시차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하루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91% 수준에서 이뤄집니다. KTX가 81% 운행률을 유지할 예정이며 새마을과 무궁화호는 72% 수준입니다. 화물 열차는 어제와 비슷한 35%가량 가동됩니다. KTX는 오늘 오후 6시, 일반 열차는 밤 10시쯤 완전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오늘 철도노조 파업은 종료됐지만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등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달 중순쯤 총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고 올해부터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이 사흘 동안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현우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물폭탄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까지 유실됐는데 아직도 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태풍 하기비스 일본을 강타한 뒤에 지금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먼저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주말 일본을 강타한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5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매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4~35명, 실종자는 17명 내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제 신문은 이번 태풍으로 35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NHK 보도로 어젯밤 9시 기준 사망 30명, 실종 15명으로 파악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강한 폭우를 동반하면서 제방이 붕괴되고 강물이 범람해 인명피해가 늘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청은 제방 24군데가 무너지고 142개 하천이 범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일본 지역의 피해가 커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동일본 나가노현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신칸센 고속철도 차량 120량이 침수되는 유례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예. 자, 피해가 심각한데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은 간토와 도호쿠 지방에 큰 비를 뿌렸는데요. 하루 강수량으로 1000mm 이상이 쏟아졌습니다.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에서는 130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연간 강수량의 40%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물바다가 된 마을에서 주민 고립이 이어졌고요. 긴박한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대피 지시와 권고가 내려진 대상도 2천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구조와 수색 활동에 경찰과 소방대, 자위대 등 인력 11만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40여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8만여 가구가 단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철도 운항이 중지된 것은 물론 항공기 결항도 속출해 800여 편 이상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상재해대책본부를 긴급 설치했고 아베 총리는 재해응급대책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걱정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모아둔 방사성 오염 폐기물 자루들까지 좀 유실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기비스가 몰고 온 폭우는 후쿠시마 지역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수거했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들이 유실됐다고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측이 밝혔습니다. 임시 보관소에 있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범람한 수로를 타고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인근 하천으로 유실됐다는 겁니다. 이 자루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된 풀과 나무 등이 들어있고 개당 최대 1.3톤에 달합니다. 시당국이 하천 일대를 수색해 유실된 자루 중 10여 개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임시 보관소에 보관된 2,600여 개 폐기물 자루 중 몇 개가 유실됐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방사능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비행하는 항공기의 경우 음주 문제에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타 항공 소속 항공기 기장이 비행 전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는데도 정밀 측정을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장은 기록 조작까지 시도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A기장은 비행 전 간이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정밀 측정을 해야 하지만 A기장은 임의로 간이 측정을 한 번 더 했고 또 음주 반응이 나오자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A기장은 정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승객 180여 명을 태우고 제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다시 비행기를 몰고 돌아온 뒤에야 정밀 측정을 한 기장은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자 측정 시간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비행 전에 정밀 측정을 한 것처럼 시간을 조작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회사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항공사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A기장은 측정 직전에 가글을 했기 때문이라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비행 전 교육 등 촉박한 일정 때문에 정밀 측정을 하는 것을 깜빡하고 비행을 떠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비행이 끝난 후에야 정밀 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떠올라 재측정을 했고 뒤늦게 측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 걱정해 조작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항공사 측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기장이 술을 마신 행적은 없었다며 측정 기록 조작 시도에 대해서만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술값을 계산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장이나 항공사와의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현행 음주 측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8살 남자아이를 자동차로 치어 크게 다치게 한 뒤 해외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 외사수사관은 오늘 아침 도주 치상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씨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8살 장모군을 쳐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불법 체류 상태였고 다음 날 바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카자흐스탄에서 머물렀습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 5번째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지난 12일에 이어서 이틀 만인 오늘 아침 9시 반쯤부터 정 교수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도 취재진 눈을 피해서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이 아니라 직원 전용 통로인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함께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 오늘 5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이 시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은 적대 행위이자 남북미 간 합의 위반이라며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세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과 미국이 조만간 실무 협상을 재개해서 이르면 다음 달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번엔 한미 해병대 훈련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최근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한미 해병대 훈련을 계속해왔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북남 조미 간 합의에 대한 위반이자 대세에 역행하는 무모한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 측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비난하며 미국이 한반도를 이익 실현을 위한 대결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스웨덴에서의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한미 훈련 중단 촉구와 함께 ICBM 실험 재개 위협까지 하며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 간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이르면 다음 달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 부의장은 스웨덴이 북미 양국에 2주 안에 다시 만나라고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도 수준의 협상 재개를 물밑 조율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실무 협상이 열리면 북미가 바로 정상회담 날짜를 잡고 이르면 다음 달 북미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고 점쳤습니다. 내년 초 대선 전국 시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내년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내놔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미가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거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도 미국도 서로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올해 연말 전에 세 번째로 정상회담을 할 확률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셈법 속에서 북미가 조만간 협상장에서 재회할 거란 전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북미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우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해외 가수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독 스타디움 콘서트를 열고 3만여 명의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투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외 가수가 스타디움 콘서트에 나선 것은 세계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의 중동 지역 콘서트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6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이번 투어의 마지막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41.4%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 차로 좁혀졌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지난주 어떤 이슈 때문이었는지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